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금요일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옵쇼. 예, 자, 어서 옵쇼입니다. 저희는 6부입니다. 예, 어서 옵쇼. 예, 쇼를 좀 버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플러스 지수 보여주다가 다시 좀 마이너스 나면서 분위기가 약간 좀 산만해졌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예. 자,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구문작전 6부 순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뭐 보합 정도 내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궤적을 보니까 조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오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한 9시 한 50분 요 정도부터 살짝 돌아가지고 좀 마이너스 폭이 약간 늘어날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지수가 좀 낙폭이 강해지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장이 끝난 건가? 뭐 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마이너스 70을 결국 찍고 나서 상당 부분 또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여러분, 시장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편하게 먹여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전통시장 가가지고 내가 뭐 내고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겠다 해서 뭐 콩나물도 깎아 사고 이러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내 뭐 원칙대로 가격을 낮게 아니면 안 사 이렇게 해갖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높게 사게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꼬시거든요. 야, 지금 안 사면 여기서 무언의 압력이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안 사면 야, 좀 있으면 오를 건데 안 살 거냐? 이러면 우리 못 버티고 사는 거잖아요. 안 빠지고 버티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건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또 막상 사고 나서 보면 갑자기 매수세가 사라지고 나서 사고 나서 한 1, 2분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내려꽂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우리가 뭐 해외 여행 프로그램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반값으로 깎아야 돼. 뭐 이게 꼭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들 해외여행 팁 중에 특히 동남아라든가 어디 조금 우리보다 약간 어려운 데 가서 뭘 쇼핑을 하게 되면 부르는 값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무조건 반값 뭐 이하로 깎았는데도 이게 나중에 보니까 비싸게 산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시장에 대해서 뭐 어제 본 주식 오늘도 보니까 익숙하다 이러지만 사실 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사람들의 그날그날의 합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 돼서는 냉정하게 그 가격보다 훨씬 후려쳐져 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이래저래 어제 좀 기사회생이 반가웠어 이랬는데, 물론 뭐 지금 완성되어 있는 주가도 아니고 현재는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입니다만 알게 모르게 금요일이다 또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 시장 좋다고 우리 시장 좋으냐?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뭐 예전에 늘 보면은 뭐 10시 반쯤 되면은 중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중국 시장 반응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뭐 그 전에는 미국 시장 전날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죠. 물론 업종이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흔히 말해서 디커플링이죠. 뭐 우리 지난 2달 동안 올라갈 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닌 것처럼 미국 시장 별로 안 도와줘도 우리 오른다 이렇게 보여줬던 2달째 궤적이 있는 것처럼 작년도 그렇잖아요. 미국장, 유럽장, 뭐 일본, 대만 다 신고가 난리 났는데 우리는 지하실 파고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 어느덧 그냥 시장은 사실 각자 도생 내지는 뭐 미국과 기타 시장의 경쟁이잖아요. 뭐 한을 놓고서 뭐 한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가지고서 뭐 미국장이 좋네 제3시장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뭔가 트럼프 시대 때 더 그런 느낌이고요. 경쟁과 단절의 시장이에요. 이게 뭐 막 어우러져 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좋으려면 네가 안 좋아야 돼. 이제 이런 경쟁의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시 5분인데요. 어제랑 비슷하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지금 또 저 북극 항로 또 조금 움직이네요. 해수부 쪽에서 뭐 편제를 북극 항로 TF 만들어 가지고 뭘 대응한다 이러니까 또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뭐 정신없이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몰아붙여야 들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안 듣고 나가시면 손해다. 어디 가서 이런 고품격의 가끔 승질도 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어떻게든 모아온 얘기들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방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개고생입니다. 계셔가지고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올려주시는데 아무리 깎아 사도 비싼 건데 주식도 약간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덜컹 사버리면 이게 정답인가요? 여러분들 언젠가 뭐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지금 막 올라 있는 거 있겠죠 가끔. 이 가치가 대단했어 이런 게 남들이 알아줘가지고 이 주식을 막 땡겨갖고 올리는데 어차피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산 주식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거부 워렌 버핏의 핏줄이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는 뭐 종목을 올릴 만한 어떤 능력이 개개별로는 거의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서 남들 떼거지로 좋게 봐야 올라가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올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들이 좋게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산다 이런 느낌인데 그럴 때가 항상 이제 동트기전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가? 지금 굴파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인가? 또 지하 10층, 15층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논조지만 잘 모르니까 결국은 깜깜이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걸 과거에 뭐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이 가격이 예전에 뭐 저점이니까 안 깨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신뢰를 가지고서 보는 거지만 많은 데이터들 과거에 게 뭐 미래에도 쓰이니까 기술적 분석을 많이들 참고를 하지만 그게 또 위배되거나 깨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에 대한 되게 황당한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지금부터 10시 반까지는 여기까지 질문 주세요. 제가 빨리빨리 가능한 종목 제외 질문 주시면은 가능한 한 좀 읊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 제가 드리는 답은 다 주관식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약간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고요. 어제도 제가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제 여기 머리에서 이 큰 머리지만 비록 나오는 의견이 절대 답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뭐 가리지 않고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결국 어떤 걸 택하시는 택은 소수로 하세요. 진짜 부탁드리는데 너무 다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소수로 하셔라.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말씀 꼭 드리면서 질문 주시는 거 몇 가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10시 반까지 하고 나서 제 준비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시는 거 좀 가볼게요. 종목 질문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종목 질문 나온 거는 다 지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회사 중에 산물이 안 간다고요?
예, 이거는 뭐 산물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오늘 사실 강한 섹터가 지주회사 하기 때문에 뭐 딱 일주일 있다가 상법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기대감이 벌써 좀 들어오는 거다 이런 느낌이고, 뭐 산물이 특별히 안 간다는 건 네, 글쎄요. 지금 삼성전자랑 삼바가 제일 안 간다는 것과 비슷한 궤적 아닐까요? 예, 다른 거 품고 있는 지주회사군이 품고 있는 계열사군이나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거에 비해서 안 간다고 하면 삼바랑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죠. 산물이 왜 안 가냐? 지분 잔뜩 들고 있는 애들이 안 간다. 예. 저는 2차 전지는 단적으로 보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외부 유튜브 가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낯설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왔더니 며칠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이 누가 이제 그 해당 유튜브에서 로봇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로봇은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러면서 이제 좀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왔더니 글쎄 댓글을 보니까 다 비난이에요. 예. 네가 뭘 아냐, 로봇은 원래 비싼데 뭐 로봇이 뭘 바닥인 거냐, 막 이런 얘기들만 잔뜩 써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초반에 보니까 로봇치가 엄청 세네. 두산 로보틱스 비롯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면서 저 댓글 다신 분들 오늘 로봇 센 거에 대해서는 알기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시장이 70포인트 밀릴 때 센 섹터가 뭐였나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었고, 반도체 셌잖아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배터리 쪽이 셌죠. 그리고 셌던 쪽이 통신 장비, 이쪽에 셌어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이런 애들 특징이 뭐예요? 이번 4월달, 5월달, 6월 중순까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안 오른 애들이거든요. 어저께 장 빠질 때 나름대로 선전했던 애들.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선 물론 뭐 2차 전지가 오늘 반짝하다가 내일 또 월요일날 빠질 수 있는 흐름이지만, 이따가 준비한 뉴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2차 전지를 통칭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평균값이에요. 어떤 건 올라가고 또 어떤 건 내려갈 테니까 뭐 종목에 따라서는 에이 이거 바닥도 아닌데 무슨 2차 전지 사라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건 분명히 바닥에서 이제 움찔움찔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계통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보면 저는 지금 2차 전지는 아무도 안 쳐다보고 거의 욕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긁어야 되는 업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소수죠. 지금 2차 전지가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제기랄 뭐 욕만 나오죠. 2차 전지 생각하면 뭐 그럴 때가 바닥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국산 대비해서 시장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악재가 기본에 깔려 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악재가 또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까지는 됐고, 한알령 얘기는 뭐 계절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7월부터 무비자 이슈가 있으니까 한알령 이슈가 당연히 뭐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타이밍상으로 너무 사실은 좋죠.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는 뭐 맹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가시적으로 정말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이 살려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무비자니까 진짜 뭐 전월보다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7월 중순쯤이라도 기사가 나오면 관련된 섹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AI가 잘 갈까요? AI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어떤 건 잘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AI는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 여기 상장돼 있는 것 중에 뭐 그냥 직간접적으로 AI에 관련돼 있다? 제가 봐서 한 3,4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 그걸 뭐 통칭해서 잘 가니 말 가니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AI는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은 섹터예요. 뭐 AI 안에
그 세 분류를 하다 보면 AI가 한두 개인가요?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뭐 고속도로 얘기도 있고 파생되는 개념들이 너무 많은데 분명히 오늘도 뭐 아침에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나 이런 쪽은 또 강하더라고요. AI가 안 가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마이너스 나 있는 AI도 있어요. AI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챗 GPT 있잖아요. 질문을 잘해야지 답이 잘 나온다고 하는 챗 GPT 아시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해버리면은 답이 두루뭉실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챗 GPT 관련해서 학원 같은데 요새요 가르치는 커리큘럼 보면은 질문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하기가 따로 섹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답이 두루뭉실하게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AI도 그러면 AI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어떤 특정 섹터를 지목해 갖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겠지. 통칭해서 AI 잘 갈까요? 자동차 업종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답을 원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 모든 종목을 다 사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종목을 좀 일일이 다 뭐 거명해 갖고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건 충분히 서로 익스큐즈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가능한 한 그 안에서도 압축해 가지고 조금 세분류 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기 시장을 어떻게 보냐고요? 오늘 시장이 딱 보여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죠. 아침에 지금 플러스가 한 10여 포인트 났다가 또 지금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어제처럼 마이너스 70이 됐다가도 마이너스 20이 되는 시장일 수도 있고 플러스 20, 30 나오다가도 마이너스 나오는 시장. 지금 결국은 단기라고 말씀하신 게 또 단기라는 게 참 한국말이라는 게 두루뭉실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는 게 도대체 단기가 뭐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단기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일주일 내도 있고 2, 3일도 있고 한 달도 단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거지?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이건 표준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뭐 아싸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걸 물론 찍어서 말씀드린다는 건 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드리려면 지금 있는 것들 바탕으로 해서 차라리 2, 3일은 예측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장기 예측 되나요? 7월 말에 지수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잖아요, 당장. 근데 제 생각엔 다음 주 월요일 지수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오늘 지수에서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장중 변동성만 이리저리 그 나오는 뉴스라든가 또 해외 증시의 어떤 반응, 또 돌발 변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분화비처럼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갈대 같은 느낌, 갈대밭에 갈대가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근데 갈대 크기가 좀 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고 기술적인 과열을 해소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지금 2달 올라왔는데 폭으로는 모르겠으나 기간적으로 보면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지금 한 10주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원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상호관세 매겨지는 다시 그게 7월 8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7월 8일까지 가는 장을 생각해 놨었는데 오늘 미국 장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협의나 이런 게 좀 미진한 나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결심은 트럼프가 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진짜 트럼프가 저때 돼가지고 한두 달 더 뭐 보자 이렇게 되면 차라리 7월 7일 정도까지는 제가 2주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기간과 폭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기간이고 오히려 상호관세가 정말 한 달, 2달 더 연장이 된다 이렇게 유예가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간적으로는 뭐 다음 주 그 우리 뭐 공교롭게 또 상법 개정도 7월 4일이고
유예 기간이 그 다음 주 한 월요일 요 정도니까 타점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상법 개정의 다음 주 이슈,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 정도까지가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뭐 장중에 이래저래 뭐 바쁘신 분들도 있고 좀만 오르면 나가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계속 씨름하고 있고 줄다리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잠깐 세지면 어느 쪽으로 분명히 가긴 가는데 그게 한 방향이 아니야. 예, 다른 쪽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상법 개정 7월 4일이 맞다고 하면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기간성으로 보면. 예. 손절은 뭐 공식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 올라가는 테마주들은 보통 5일선 깨지면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 기준은 맞춰놓으면 안 되는 게, 올라갔다가 뭐 그럼 상가격까지 내려와야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이게 내가 상가격이 돼야 돼. 그래갖고 거기서 5%든 7%든 빠지면 판다, 이렇게. 그게 보통 5일선 내지는 10일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5일선이고 약간 여유를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은 21선 깨지면은 손절한다, 이런 느낌. 그게 여러분들이 상가격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내 상가격이 올라가야 돼, 같이. 그래야지 손절 라인이 잡히지, 결국은 내가 상가격까지 안 판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익절을 하는 것도 목표를 채우면 더 높이지 말고 판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 3대 장주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3대 장주라는 건 뭐예요? 많이 오르고 제일 으뜸으로 많이 갔으니까 대장이라는 칭호를 붙이잖아요. 그런 애들 5일선 깨지면 파는 게 일단은 국룰이에요. 예. 대장주니까 뭐 제일 늦게 빠지고 버티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 3대 장주가 정말 시장에서도 공통으로 생각하는 3대 장이 맞다면 제일 늦게 빠질 거예요. 어차피 대장주가 제일 빨리 제일 흐물흐물 빠지진 않아요. 제일 늦게 빠지지. 그러니까 5일선 내지 최대한 버티셔도 11선 정도, 예. 깨지지 않으면 버티는 거고, 왜냐하면 킵고잉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깨지면 파시는 게 맞아요. 예. 엔터 쪽은 일단은 뭐 공연 시작과 월드 투어, 엔터도 사실 뭐 대여섯 종목이 있습니다만 뭐 하이브라든가 YG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월드 투어라든가 BTS의 뭐 합체 이후의 활동들을 기대하고 보면 뭐 한알령 약간 얇아지는 거랑 함께 보면은 뭐 엔터는 사실 지금 이제 꾸역꾸역이라는 느낌이 살짝 있지만 그렇게 뭐 급락이거나 이렇게 할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면 오히려 최근에 제가 매매를 저도 해봤는데 뭐 YG 플러스나 DOU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인다. 형제 엘리트가 간다고? 형제 엘리트는 아까부터 갔어요. 네. 좀 뜬금없지만 얘도 형지가 뭐 여러 개 상장사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그런지 오늘 뭐 또 다른 지주회사군으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대요. 예. 자, 그리고 상법 개정은 어제도 제가 한 소리 했는데 7월 4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로봇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냐? 기술력이 되냐? 야, 세상에 이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로봇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돈 벌어서 갔어요, 로봇이. 예, 레인보우가 지금 28만 원인데 얘가 돈을 법니까? 돈 버는 걸로 치면 얘보다 못 버는데 많이 간 애가 없죠. 얘가 왜 10,000원 하다가 42만 원을 갔죠? 이게 돈 벌어서 갔어요? 로봇이? 저도 이제 로봇을 얘기할 때 지금 회사가 좋아서 가는 애들은 없어요. 로봇이 언제 뭐 돈 벌어서 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예, 까놓고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막 급등해갖고 하는 쪽이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돈 벌어서 가는 애들은 별로 없죠. 돈 벌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예. 근데 꼭 또 분기 실적이나 이렇게 가보면
여전히 돈을 못 버네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로봇을 언제 돈 번다고 올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글로벌들이 열심히 막 하는데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럴 때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사실 모멘텀 플레이 그 이상도 아닌데 어쨌든 최근 한 3년 사이에 서너 번의 꽤 강한 모멘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레인보우 피인수권도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 들어올 때도 있었고 뭐 그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갖고 경쟁한다 그럴 때도 있었고 몇 번의 모멘텀일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갔던 사례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대장 레인보우는 뭐 40만 원에서 부러졌다 그래도 여전히 28만 원이에요. 3년 전에 17,000원 생각해보면 아직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는 섹터고 오늘 지금 나름대로 올랐던 그 두산 로보틱스 얘는 아니죠. 얘는 좀 상장할 때는 진짜 뭐 3만 원짜리가 12만 원 갈 정도로 4배나 올랐는데 오늘 주간 움직임이 좋은 거네요. 바닥에서 좀 저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숫자를 보고 판단해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려면 아직도 시기상조고 맞아요. 근데 그럼 뭐 숫자가 나올 때까지 로봇은 전혀 안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나라 로봇의 근거를 해당 기업들이 돈을 못 법니다 가지고 이건 후졌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로봇의 활용도가 산업적으로 제일 많고 보급 대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대부분 해외 수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로봇을 진짜 많이 쓰는 나라가 꽤 있나요? 그 통계치 나오는 거 보면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많이 산업용 로봇의 인구당 그 보급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원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게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가 아쉬울 뿐이지 로봇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전혀 도외시돼 있거나 뭐 산업적인 기반이 전혀 없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뭔가 이렇게 물기를 내주면 분명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생각해보면 저렇게 중국에 지금 날아다니고 뭐 마라톤 뛰는 로봇이나 미국의 그 옵티머스나 이런 거보다 레벨이 낮겠죠 지금은. 근데 우리 정책 당국이나 이런 데서 뭐 어제 보니까 재밌는 얘기 했던데 로봇 택시도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질이 떨어지죠. 시범운행 간신히 하고 있을 정도. 근데 산업부에서 조만간 로봇 택시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에 키운다고 로드맵 좀 있으면 발표할 거래. 그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자,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세계적으로 뭔가 유행을 하고 뭐가 붐업이 되는 산업과 섹터가 있으면 우리나라 맨날 뭐 AI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맨날 정부에선 얘기하잖아요. 3강 안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AI 3강국.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없으면 우리가 그럼 어디에 기대서 뭘 매매를 하면 될까요? 그냥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는 애들 진짜 여러분들 그런 종목에다가 꽤 PER 넣어가지고 이런 애가 진짜지 이러고 매매도 안 하시잖아요. 사실 매매하는 것들 주력으로 보면 거의 다 허접스러운 애들. 근데 미래는 뭐가 있어 보여. 이런 애들 많이 매매하시면서 막상 바닥에서 이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난이라고 대부분. 저게 돼? 근데 한참 오른 다음에는 기억도 못해. 옛날에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했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기억할까? 제가 보기엔 지금 소외주 지금 정도에서 외치는 정도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2차 전지가 됩니다. 통신장비 됩니다. 바이오가 이번에 안 갔는데 됩니다. 또 로봇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도 외쳐서 몇 달 있다 한번 검증해보면 진짜 지금보다 더 후졌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소외주 소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3,000까지 해준 애들이 있고 3,000 이상으로 지수를 우리가 땡긴다고 봤을 때 해줄 애들이 있다고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소외 섹터는 이제부터 해줄 애들이에요. 3,000 이상으로 끌고 가서 3,500이든 뭐 나라에서 생각하는 5,000이 되든 뭐 4,000까지 가든 뭐 이제 막 증권사 애들이
주가 그 목표치 막 올리던데 미니멈이 3,400이더라고요. 뭐 3,500도 부르고 3,700도 부르고 4,000도 부르고 막 있는데 그거 뭘로 갈 건데 지금 3,000까지 올라온 애들이 전 추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애들이 간다. 이게 그러니까 저의 갖고 있는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저 하나의 개인의 논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의 논리. 왜냐하면 다 답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저도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하나만 듣고 그렇지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오셔가지고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꿈꾸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일종의 보호막을 치는 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대만족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한 100개쯤 들어보시고 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건 늘 제가 봐선 유일한 정답은 얼마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쪽이 있는가 이런 거에 꼭 결론을 내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쪽은 생각보다 답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예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쪽이 좀 지나면 별로가 아닌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확률상으로. 지금 한창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 내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진짜 지금 사면 돈 번다고 너무 착하게 의견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이 영역에서는 팔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레발을 치는 거죠. 아 이거 좋은데 여전히 좋은데 지금 뭐 조선 방산이 안 좋아요? 좋죠. 여전히 좋아요. 뭐 트럼프가 엊그저께 뭐 위성락 본부장인가 실장인가 만나서 그 짧은 시간에 뭐 몇 초나 얘기했을까 싶은데 결국 대통령실의 얘기를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조선과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니까 뭐 조선주 여전히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있고 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이제 그럴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제가 10시 한 30분까지만 물어보신 거 답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말이 장황하다 보니까 또 끝났네. 30분까지. 자 좋습니다. 뭐 물어보신 거 초반에 근데 저도 아까 안 봤는데 어제 좀 움직였으니까 오늘은 좀 쉬지 않나? 쉬겠죠. 이게 뭐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면 갔다 이러시겠지만 주봉으로 보세요. 8만 원 하던 애가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고개 드는 거라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각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대는 벗어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약간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동안 좀 길게 한 1년 거의 2년 내렸던 거에서는 벗어난다고 보니까 뭐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정교하게 잘 하라 그랬지. 종목 질문을 누가 하라 그랬지? 종목 질문 진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겁니까? 일부러 못 알아듣고 듣는 척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거죠? 종목 질문 하지 말라는 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선 시간, 뒷 시간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작년 8월 이후에 이런 방송 만들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질문, 많이 했던 부탁 겸 공지 겸 안 낼 텐데 왜 여러분은 그걸 개무시하고 계속 물어보죠? 왜? 진짜 궁금해요. 무슨 심리인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안내를 하는데 왜 계속 물어볼까?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저도 뭐 솔직히 불자고 하면
무단횡단 금지지만 무단횡단 하죠 가끔. 네. 뭐 그런 심리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 예. 제가 평생 살면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했냐? 그럼 너는 나라에서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뭐 횡단보도 건너가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지키고 잘 신호등대로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 아니 답답해도 답은 어차피 안 드려. 드리면 혼나. 예. 오늘 로봇주 좋은데? 예. 아니 로봇주가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도 지금 유일 로봇은 이게 안 좋은 그림인가? 주봉으로 보니까 끝내주는구만. 예. 유일 로봇 지금 상태 너무 좋은데 이런 로봇줄 보고 로봇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로봇주 지금 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안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되려고 하는 분위기라니까요. 제가 바닥에서 아주 잘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땐 괴롭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 사이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그날 당시든 그 나오는 날 당시든 뭐 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아이 그지 같은 거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다 뭐 이해되죠.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섹터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무단횡단하다가 5만 원 딱지 끊으셨어요? 어우, 네. 그래도 결론은 사셨잖아요. 무단횡단하다가 다치시거나 몸이 상하면 어떡합니까? 잘 빨리 건너고 5만 원 딱지 띈 거, 내 삶하고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자, 오늘 KCTC랑 동방이 그 북극 항로 관련해서 해수부 쪽 이슈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네 그려. 자, 저 동방항로 진짜 근데 솔직히 좀 그래요. 저거야말로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건 맞는데 저거 글쎄 이해관계가 있는 그쪽 항로의 어떤 뭐 주인이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무주공산인가? 그냥 뚫어서 가면 되나? 아니면 그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왜 못했던 걸 이번에 우리가 갑자기 한다는 건가? 뭐 무주공산이었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해요. 우리가 그냥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굉장히 협상을 오래 해가지고 주변국들과 거기 항로를 거치는 나라들과의 뭐 이해관계가 상당히 몰려 있는 거냐? 그렇게 보면 그전엔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솔직히 뭐 지금 제 느낌은 아프리카 밀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은 칼 하나 가지고 헤쳐나가는 느낌? 아직 난관은 되게 많은데 그냥 우리가 뚫고 가면 그냥 항로가 열리는 거야. 좀 이런 느낌으로 주가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북극항도 제가 봐서는 진짜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나라들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롭게 돼서 물론 뭐 피를 받고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잖아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동맹도 필요 없고 딴 나라들 희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 주류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게 등가의 어떤 그 우리가 유리해지는 대신에 그만큼의 뭐가 보상이 안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생각이 미치겠죠. 지금이야 이제 북극항로가 아주 신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야 이렇게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지금 이거에 이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시원하게 좀 올라가는 건데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북극항로의 뭐 지금 이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좋은 거였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열리는 거에 대해서 그 현실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가 그냥 기쁜 거죠. 막상 뭘 하러 TF 만들고 해서 뭐 협상하게 됐을 때 오냐 해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예, 좀 명백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에이비온이요? 그거는 호재라고, 사상은 뭐 보통 이상의 호재일 텐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귀한 자리에서 물어보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상 갔으면은 그 연두색 검색판이라든지 챗 GPT에 물어보면 왜 사상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예. 참고로 1,000억대였던 회사가 1조 8천억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하니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예. 뭐 그게 답이죠. 예. 와, 근데 4일 오를 동안 무슨 호재인지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다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네요. 예. 첫날 오를 때부터 도배가 됐던 내용인데. 예. 디어유 좋네. 10% 올랐네요. 예. 아까 제가 팬 플랫폼 관련해서 저희 어젠가 그젠가 또 리포트 중에서 디어유 오늘이었나? 예. 맞네. 오늘 리포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디어유였는데, 와, 디어유가 9% 올랐네요. 예. 오늘 리포트 종목 중에서 좀 깔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디어유가 오늘 역시 이것도 뭐 넓게 보면 이제 한활용이고, 그런 팬 플랫폼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관련주를 좀 끌어올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까지 드리고요. 야, 이게 뭐 즉석으로 그냥 답을 뭐 드린다고 드려보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고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또 돌아가서 일정 부분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자, 뭐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린 건 DDR4랑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DDR4가 지금 가격이 막 급등해가지고, 왜냐하면 막 단종한다 그러니까 재고를 막 싹쓸이에 가고 있고, 그래서 DDR5보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더 비싸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 달 사이에 한 2배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도 오늘 포함을 드렸고, 해성 DS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 오징어 게임은 오늘 하는데, 이거 어저께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적어도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그 이정재 소속사 이런 것들은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역시 제가 그저께 이슈로 말씀드렸던 원전 해체 부분,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될 겁니다 그랬죠. 회의가 길어지나 본데 해체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낮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 뭐 저녁 버전부터, 그게 저녁 늦게 좀 승인 소식이 한 7시쯤인가 뭐 그렇게 들려오면서 하여튼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사실 시장의 지금 주포를 보면 로봇주도 강한데 원전 해체 쪽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흐름들이 보면은 여러 종목들이 얽혀설켜 있습니다. 뭐 비츠로 테크도 있고, 원일 TNI도 있고, 어제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우진엔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 강하고 흐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는 게 오늘의 시장이고요. 어저께 원안위에서 조금 늦게 오후 조금 저녁 무렵에 났어요. 영구정기 8년 만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원전 해체에 대해서 오늘 보는 시각은 야, 제가 솔직히 종목 질문하는 분에 대해서 대놓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입장하신 분인가요? 또 종목 질문을 하시네. 야, 이거는 그냥 해보자는 거죠, 진짜.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예, 무시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못 드리는 게 되게 아쉬워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 답을 드려야 맞으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종목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도 된다고 나라에서 지정을 해줬으니 하지 말라고 하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12년 걸린다. 그리고 1조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원전해체 시장이 2050년 되면 500조 시장이 된다는 게 지금 한 200개 정도 영구정지 원전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지금 뭐 사실 중국을 비롯해서 수없이 뭐 미국도 지금 돌아가는 게 94개예요. 우리나라도 한 24, 5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만 합쳐도 100여 개가 앞으로 어쨌든 미래에는 멈추고 뭐 해체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올 거잖아요. 중국에도 뭐 아마 제 생각엔 한 100여 개 지금 이상 있고 짓는 것도 뭐 몇십 개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딴 나라들도 이제 막 짓고 한다면 결국은 사용 연한이 끝나게 되면 해체를 하게 되는 시장이 그 폐배터리도 배터리도 폐배터리 시장이 몇 년 뒤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1조라는 거 뭐 혼자 독고다이로 가서 혼자 1조짜리 매출을 일으킨다 이것도 아니고 분명히 수많은 기업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이게 그럼 연으로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 회사들이 같이 나눠 가지기에는 솔직히 뭐 하나만 해서는 뭐 이게 남는 장사다 뭐 나중에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 쌓는 용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해 이런 관점이지 돈 된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연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인데 뭐 현대건설이다 두산에너빌리티다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 뭐 나눠주고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을 하다 보면 솔직히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 1년에 1조다 이런 게 아니고 12년 동안 1조면 솔직히 하나 해갖고서는 흔히 말해서 타산성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미래가 워낙 큰 시장이니까 해본다라는 의미에 이제 더 방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많이 튀어 올라가면 셀 의견 드렸었어요. 오늘 좀 세론에 가깝다. 이게 따져보면 금액이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도 어제 또 기대감 갖고 올랐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좀 잘 주작을 했는데 그 시장이란 데가 그래요. 올라가다가도 멈추려고 그랬는데 다른 섹터가 다 뭐 먼저 주저앉아가지고 대안이 없으면은 이쪽을 의외로 또 밀어 올려 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시장은 항상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뭐 제가 봐서는 그래도 비교적 강하게 계속 뭐 2시간째 가까이 흐름은 나오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빼앗기려고 하면은 방금 뭐 지주회사군이나 로봇군이나 또 지금 보니까 HVM이 왜 저렇게 올라가지 10%? 근데 저건 뭐 단일 종목에 대한 흐름이니까 그렇고요. 지금 뭐 북극 항로가 될지 아니면 뭐 지주회사군이 지금 많이 오르고 또 이제 로봇주 이런 것들 쪽으로 만약 계속 다툼을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제일 주인공이다 이런 다툼에 있어가지고 뭐 점심 때쯤 자웅을 겨루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겠죠. 오후 돼서 진짜로 세게 올라가거나 아니 윗골이 달리고 끝나거나 이렇게 섹터들이 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군이 조금 일정 매매 기준으로 보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로봇은 지금 올라간다는 알겠는데 도대체 매개체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요새 로봇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건 제일 핵심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상장 이슈 같은 것들인데 그게 뭐 내년 정도쯤 추진된다는 얘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엔비디아의 그 미국 공장 폭스콘인가 어딘가 그 미국 공장 짓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대규모의 휴머노이드를 투입해가지고 생산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가 이제 막 테슬라 쪽에서는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그 머스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에다가 휴머노이드가 타가지고 옵티머스가 타서 택배 배달 가는 거다 이렇게 익히 좀 알려져 있어서 그게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면 뭐 로봇에 대한 좀 무궁한 수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뭐 우리나라 업체가 바로 해당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그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피지컬 AI의 뭐 가장 뭐 근본이자 핵심은 결국 로봇이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로봇의 개념이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저는 그 최근에 이제 LG노텍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로봇에 들어간 로봇 눈을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로봇이 아니고 글로벌 업체들한테 그런 모듈 같은 것들을 장착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물론 뭐 감속기니 뭐 액추레이터니 이런 것들이 원가는 비싸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특정한 부분 쪽으로 또 글로벌 업체 공급 이력이 생기게 되면 관련주로서의 부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모처럼 또 고려하연하고 영풍이 뭐 이 몇 달 만에 다시 또 싸우기를 한 건지 갑자기 또 올라가고요. 오늘 카카오는 약하지만 카카오 계열로 알려져 있는 더즈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뭐 글쎄요, 뭐 많이 밀렸다고 보기 좀 어렵고, 근데 왜 미국은 올랐는데 우리는 플러스가 안 나요? 뭐 이렇게 생각 드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야. 그리고 미국이 다시 상반기 쪽으로 좀 안 올랐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조금 최근에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또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작년 말까지 우리 시장 너무 안 되니까 드디어 국장을 탈출해서 뭐 미국장으로 갔다 이런 분들 꽤 있었다고 기사가 있는데 지난 이제 6개월의 궤적을 보면 왜 갔니 이런 거잖아요. 미국은 갔더니 막상 안 오르고 작년 말까지 그렇게 빠져서 뭐 회생기미가 없었던 우리 시장은 또 득달같이 올라서 이렇게 어쨌든 뭐 명목상으로 3천을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도 그 말경에 우리나라 국장을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 달 전부터는 뭐예요? 국장으로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능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롱을 받을 때가 뭡니까?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그 해당되는 시장이 그만큼 올랐거나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빠져서 실망 일색이라서 나간다는 얘기고, 지금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건 반대로 보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막 부추기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범람하면서 아직도 먹을 거 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거나 정말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 뭐 가스라이팅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안 들어온 분들한테 막차 타라고 꼬드기는 건지, 정말 지금부터 충분히, 그러니까 저런 거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막 주장을 하죠. 지금 뭐 대전밖에 안 왔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저기 대구 정도 가 있다도 있고, 뭐 부산 도착하기 한 30분 전이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각자 보시는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에 대해서 뭐 어쨌든 내가 찍어가지고 보는 관점대로 사실 행동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지금 부산에 거의 다 달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포션을 그냥 뭐 레버리지까지 태워갖고 무조건 120% 150% 가져간다 이게 정답이냐? 아닐 확률이 높죠. 아닐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행동에 옮길 거냐라는 게 앞으로 이제 남은 숙제예요.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자, 원전 해체 관련주는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모아. 오늘 되게 세죠. 우진엔텍, 뭐 위드텍은 아까 상한까지도 갔었고요. KRN 시스템도 되게 세고,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예, 이런 애들은 안 가죠. 좀 요즘 수급이 좀 약간 좀 이탈이 나온 그런 섹터들이나 건설주 어제 조금 약했는데 뭐 크게 돌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안에서 또 이게 원전이랑 원전 해체랑 사실 뭐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긴데 예, 해당되는 종목들이 뭐 앞으로 짓고 부시고 예, 제가 오늘 그 방송의 제목을 원전 짓고 부시고 할 일이 많아지는 시장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짓든지 부시든지 결국 원전 쪽은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시장이라는 건 자명하고 지금 역학구도상 우리 뭐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투자하면 자전거 타고 완만한 오르막을 올라가지고 목표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에 대한 내 그냥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면 돌풍도 만나, 독거미도 만나, 또 이게 뭐지? 곰인지 사냥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뭐 이상한 문어도 있네요.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뭐 핵폭발인가요? 모르겠는데 미사일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구멍에 빠지기도 하고 예, 숲속도 지나야 되고 독거미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짜릿하게 뭘 타고 가기도 해야 되고 여기 악어도 기다리고 있네. 예. 자, 이런 것들이 숱하게 있는 시장이다. 결코 쉽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증시는 계속 양비론이 나오는 거죠. 4천 간다도 있고 왜 그럼 지금 파느냐. 4천 갈 건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은 커지고 현실은 냉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4천 시대에 간다고 역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열됐고 관세는 결국은 세게 또 매겨질 건데 어떻게 가냐 뭐 이런 과열됐는데 3분기부터 약세된다. 3분기가 근데 내일 모레부터잖아요. 예, 이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보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3분기예요. 예. 자, 이런 시장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는 희한하게 이런 뉴스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은데 에이펙에서 만난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거는 저는 뉴스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 뭐 나름대로 가뜩이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뭐 미중 관계 결국 좀 풀린다라고 보면은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이번 이게 진짜 맞다고 하면요. 10월 말에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랑 시진핑이 전부 와가지고 만나는 만약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뭐 제 생각에는 꽤 뭐라 그럴까? 반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0월 말인데 뭐 오는 일정이 갑자기 그 전날 정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월 정도부터다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상하는 게 결국 맞진 않지만 지금 보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2분기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랐는데 3분기 때는 조금 쉬다가 4분기 때 다시 올라서 연말에 이제 고점 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시점상으로는 10월 말은 이미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 3분의 1 시점이니까 뭐 조금 조정을 받거나 하더라도 10월 초부터는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정도만 바라보더라도 이게 되게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주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진짜 트럼프랑 시진핑 동시에 와가지고 만난다? 적지 않은 흥분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오징어 게임은 4시에 개봉한대. 4시에. 근데 뭐 선체적으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시즌 2보다는 재밌다고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말 사이에 열심히 달려보고 진짜 재밌었다 이러면은 반응이 좀 나오겠죠. 뒤늦게.
야, DOU가 16%까지 올라가네. 오늘 아침에 제가 FN 가이드 기준으로 세 종목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때 FN 그 DOU도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로라도 29% 올랐네요. 예. 이거 뭐야? 약간 한통속인데 뭐가 같이 오를 만한 그런 요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퉁쳐서 보면 DOU가 왜 텐센트랑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DOU를 SM에서 또 뭐 병합한다는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별적인 재료인지 아니면 한알령이 다음 주부터는 더 이제 서로 양국 간에 또 연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미리 땡겨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기획사 또는 오로라도 되게 상한가인데 오로라 그러면 딱 뭐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약간 뭐 엔터라든가 캐릭터 이런 쪽으로 좀 기억이 나는데 뭐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뭐 DOU랑 약간 일맥상통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대형주급에선 리가캔바이오가 7% 올라가는 게 좀 보이네요. NCT가 DOU의 뭐 그 팬 플랫폼에 합류했다? 와, 그거 갖고도 그렇게 올라요? 하긴 뭐 지금 SM 계열로 보면은 뭐 NCT가 제일 정점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SM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그리고 로보특시 대항마 키우자. 우리 이게 키운다고 키워질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로드맵을 곧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건 약간 제가 도전의 무게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일종의 구글 웨이모라든가 뭐 바이두라든가 테슬라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SM하고 DOU 이렇게 동시 검색해보면 아마 합병 추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검색도 잘 해봐야죠. SM만 쳐보면 뭐 그 기사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브랜드 지수 1등? 그것도 뭐 반가운 뭐 소소한 뉴스일 수도 있네요. 어쨌든 1등이 됐다는 게 좀 특이하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법 개정이 이제 7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재계나 이런 데서는 우려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시장에 어떤 기폭제가 될 거라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코오롱 하나, 뭐 HS 효성, 두산도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요. 이건 아까 긁은 거라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어쨌든 최근에 제가 그 종목 그 표로다가 말씀드릴 때 지주회사 그러면 딱 세 개만 얘기 드리잖아요. 원익하고 원익홀딩스, 두산, 한화 이것만 봐라. 지주회사는 왜? 딴 애들은 대부분 사업을 안 하는 그냥 자회사 지분을 관리한다 내지는 브랜드만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이거 원익은 갖고 있는 자회사 덩치가 너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하나나 두산은 이제 별도의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는데 그 지주회사처럼 자회사들도 이제 관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특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역화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추경이 뭐 발의가 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쇠론으로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렸고 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실 오늘 흐름이 뭐 그 사이에 한번 오른 날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날 그 뭐 추경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 그 뒤에 뭐 며칠 궤적을 보면 속도의 문제지 약간씩 흘러내리는 그림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역화폐 쪽으로는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고 하면
약간 뭐 제 생각에는 늘어지는 속도의 문제지 약간 그 M자형 비슷하게 흘러내릴 가능성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반도체 쪽도요. 오늘 뭐 DDR4나 5도 이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D램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있는 양사가 반도체 장비업계 공급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D램 설비 투자를 다시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업계에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 어저께 사실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실적은 좋아지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시간이 돌아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기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2차전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2차전지가 뭐 정말 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뭐 저는 꽤나 지수 뭐 가격이 지금보다 한 20-30% 이상은 확실히 올랐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자라고 마음을 먹었거나 그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와 2차전지가 드디어 가는 쪽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방향성들이 잡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제 생각에 바닥에서 50% 이상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뭐 단발마적인 기사지만 이런 거 하나 갖고서도 하나의 이제 쿠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죠. SK온의 유럽 공장 가동률이 80%로 올라가서 캐즘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유럽에 공장이 있는데 원래 뭐 50% 밑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딴 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가동률을 괜히 왜 올리겠어요. 지금 재고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건 판매처와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로 보면은 역시 우리가 좀 찐따가 돼갖고 인산철 배터리에 뭐 시장 점유율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게 사실이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뭐 지역적인 뉴스지만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저기 브라질에선가 무슨 뭐 나비가 하나 어떻게 날라오면 뭐 커피 가격이 폭등한다나 뭐래나 그런 이제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자 이런 느낌으로 무슨 명언 비슷하게 있는 것처럼 이미 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 때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건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전지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미 된 거고요.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늘어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된 다음에 누구 눈에도 보이니까 다 얘기하는 거고 방송 나와서 2차전지 지금 요새는 잘 얘기 안 하죠. 어쩌다 물어보면 얘기하는 수준이지.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라든가 통신장비 뭐 2차전지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별로 얘기 안 하는 분야라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관심이 꽤 생기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산 컨트롤 타워 만든다고 전담 비서관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야 우리는 이거 보니까 이번 정부가 뭐 축소지향형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실무형 이래가지고 뭐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책 타워를 만든다라는 게 꽤 눈에 띄는데 AI도 사실 그렇잖아요. AI 수석이란 자리가 뭐 원래 예전에 없었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직책을 만들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여기 밑에다가 이번엔 한화라고 썼는데 아니 뭐 AI는 로봇 뭐 LG 쪽 사람들 많이 쓰고 또 네이버도 좀 데리고 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방사는 그래도 딴 데보다
하나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예, 하나에서 누구 차출돼서 비서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이런 논리가 또 우스갯스럽지만 또 혹시 모르죠. 예. 그쪽에서 정말 데리고 와서 하게 될지. 그 2차 전지 양측이 얘기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나오면 그건 가바닥인 거죠. 예.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관심조차도 없어지는 때가 진짜 바닥이죠. 예. 여러분들 뭐 찐바닥 가바닥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 창에다가 2차 전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조차 안 나올 때가 바닥이에요. 예. 지금도 간헐적으로 2차 전지 바닥이냐, 뭐 지금이라도 이제 물 탈까요?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하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바닥은 아닌 거죠. 아직 찐바닥은. 그런 말조차가 나오지 않을 때가 바닥이죠. 지금 제가 봐서 옛날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지금 정말 그냥 그로기 상태 아니면 골수 이런 분들 말고는 뭐 그래도 이번 장에서 뭐 뛰쳐나가서 딴 거 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뭐 제가 봐서는 정말 이제 어렵게 버티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의 데미지는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이라도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부터라도 바닥이라면 좋겠어, 이렇게 누군가 선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선언을 하면 뭐하냐, 또 일주일 있다 보면 더 내려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좋든 싫든 간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렵지만 냄새를 좀 맡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봐선 관심이 많이 옅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워낙 가가지고 뭐 한탄을 할 때 쓰긴 하지만 2차 전지 요새 사실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진짜 얘기의 비중과 뭐 우리가 그런 거 왜 네이버 무슨 지수라 그래가지고 뭐 키워드를 가지고 얼마나 회자가 많이 세상에서 뭐 검색을 하고 있든지 그런 식으로 지수를 따져보는 그런 걸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키워드가 막 물론 늘어날 때 관심이 커지는 거니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활성화 지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잘 안 쳐다볼 때 아니면 검색을 안 해볼 때 뭐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 휴림 로봇이 16%까지 올라가고 있고, 두산 에어빌리티 어렵게 2%까지 올라가네요. 오늘 카페가 좀 많이 빠지네. 15%. 그리고 의료 로봇 쪽에서 루닉 같은 거 조금 움직이고 있고, 해수부 쪽에 뭐 그저께 셌고 어제 조금 약하다가 오늘 다시 센 거니까 뭐 연속성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고, 결국 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오르겠죠. 그 의지니까. 된다 안 된다는 둘 중에 나중 문제고,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서 해수부를 부산에다 박아놓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런 항로를 개척한다, 이런 게 이제 의지로 보일 때 뭐 시장에서는 또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꾼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엔터가 연내 20개를 프로젝트 속도 전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웹툰도 다시 움직이려나 이랬는데, 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고요? 전자가 오늘 장 좀 덜 빠지는 게 삼성전자 때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빠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은 날인데, 물론 뭐 10포인트가 안 빠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힘이 적이죠, 나름대로. 덜 빠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 그래 덩치가 한 1.7배 정도 수준은 되니까, 뭐 얘가
1% 올라가는 게 하이닉스 2% 빠지는 거랑 얼추 이제 맞춰주는 개념이라서 어떤 오늘 시장이 뭐 어제처럼 막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건 뭐 그래도 삼성전자가 플러스 내주는 게 명목상으로는 힘이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조금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네요. 시장이란 데가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뭐 차익에 대한 기대 내지는 약간 좀 오르면 판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탈 매물이 아무래도 오후장 되면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제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날은 아니고 어제 왜냐하면 뭐 어쨌든 개인들께서 1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많이 밀려도 우리가 이렇게 약간 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라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인데, 근데 그거를 계속 몇 번이고 좀 추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낚싯대 줄을 풀었다 뭐 풀어줬다가 묶어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봐선 뭐 개인과의 줄다리기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쨌든 싸게 사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에 있어서 니네가 힘만 내주면 이렇게 장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개념들로 며칠이고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주 정도의 기간 조정과 함께 폭 조정이 조금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든 계좌가 사실 그렇잖아요. 며칠 조정에 한 2달 올라온 거 한꺼번에 다 까먹는 게 개인 계좌의 특징이라서요. 어쨌든 장이 좀 밀리고 안 가는 것 같으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그 계좌의 노출을 어떻게든 줄여놓으시는 게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아니면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해지 걸어가지고 피하든지 ELW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피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봐서는 그냥 넉놓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해지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건 아니고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재료가 빨리 떨어져가지고 한 10분을 또 어떻게 얘기하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멀었네요. 제가 60분 하다 90분으로 바뀌니까 그냥 30분 정도를 질문 응답 시간으로 어제 오늘 좀 활용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러면은 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또 많이 올려놓으실 것 같은데 별 의견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뭐 그냥 진짜 직접적인 뭐 종목에 대한 질문 아니면은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저한테서 아주 자발적으로 종목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건 진짜 여러분들의 능력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완전 뭐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잘 해봐라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정교하게 좀 물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단타 강의가 어떠냐고. 저는 솔직히 저 생긴 걸 보세요. 어딜 봐서 단타 잘하게 생겼습니까?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진짜 단타 좋아하다가 망한 케이스죠. 제가 뭐 연초에 SMG 엔터를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펩트론을 10,000원일 때 얘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4x4 7,000원대 매매 그렇게 많이 하다가 30,000원 가기고 며칠 전에 팔아버렸고, 그 전설과 같은 종목들이 올해 되게 결국은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죠. 뭐 제가 시장도 별로였는데 엄청난 걸 혼자 발굴했다기보다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가니까 그 안에서 훨씬 더 이제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던 거고,
약간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그런 애들을 좀 미리 봤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좀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3천에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다시 뭐 2천, 5, 600 이렇게 내려갈 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3천 정도 뭐 순간적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야 아티스트 스튜디오 올라오네. 예, 오징어 게임 아까 오징어 게임 관련주 해가지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올라오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원은 기대 안 했는데 대박이 났죠. 근데 투는 원이 워낙 대단했으니까 투도 대단하겠지 이러고서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 제작진이 뭐라 그랬냐면 2는 3를 위한 밑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를 되게 뭐 어떤 도가니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감동의 도가니일지 뭐 실망의 도가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작진의 의도는 원이 하면서 2 원래 3 생각 없었을 수도 있는데 원이 대단하게 이제 대유행을 치니까 2를 이제 만들었고 그걸 진검다리로 해서 3의 이제 스토리를 완성시킨다 이런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2보단 3가 좀 더 스토리가 탄탄할 수도 있고 2 때 좀 실망을 해서 기대값이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의외로 재밌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1 때는 기대 안 했다가 막 그 엄청난 시청률 나오니까 그 지금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뭐 지금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른손에 이런 애들이 또 꽤 세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 때는 죽었고 3는 혹시나 하는 거지. 그런 스토리로 보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오늘 뜬금없이 아까 거의 뭐 한 1, 2%였는데 지금 10%까지 올라와서 역시 오징어 게임. 제가 사실 아닌 것 같아도 어저께 이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 드렸고 그저께 이미 원전해체에 대한 얘기 수익 플러스 시간에 드려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뭐랄까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는 게 수익 플러스 시간에 특히 말씀드리는 거 약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뭐 일정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약간 뭐 뿔이 날 것까지는 아닌데 참 아쉬운 게 원전해체 그저께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는데 어저께 결정 나니까 제 앞 코너 뒷 코너에서는 오늘 그걸 끄집어내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오늘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사실 뭐 시장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이럴 것이다라는 걸 짐작해서 해야 되는데 벌어진 현상을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뒷북의 연속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도 약간 있다라고 보겠다. 그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제가 좋아하는 게 요새는 명확해졌는데 시비 발행했거나 아니면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애들 그런 애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쪽이 좀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으면 HTS에 나와 있는 그 기업개요 한번 훑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데 그냥 검색 회사 이름 쳐가지고 나오는 뉴스들이나 아니면 거기에도 기업 소개라든가 또 블로그에서 기업 분석해 놓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뭐 직접 매매 어차피 매일장 열리고 늘 열리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딱 내가 매매하거나 알고 싶은 종목 한 5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성공한 제 주변의 인물 소개드릴 때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공부해서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1년 동안 갖고 있는 동안에 오르라 이렇게 예상하고 그때 들어가서 1년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도 1년 공부하고 이런 정도로 하신 우리 선배 형님이 엄청나게 그래도 성공했던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과 욕심이 아주 단기고 급하니까
오늘 30만 원 먹자, 내일 40만 원 먹자 이렇게 가니까 먹고 나오자. 이게 사실은 큰 욕심이죠. 예. 뭐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했는데 맨날 벌어야 돼 이렇게 벌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큰 욕심이고, 제가 봐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뭐 종목 이름만 알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뭐 그건 이제 투자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뭐 시세를 노리는 그냥 흔히 말하는 스캘핑 매매를 그냥 하고 나온 것 뿐인데, 근데 우리 시장이 원래 그냥 그렇게 언젠가부터 변질이 돼갖고 뭐 옛날 쌍팔년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투자랑 뭐 워렌 버핏 같은, 우리도 뭐 주식 농부니 뭐니 몇 분 조그맣게 시작해서 거부가 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만난 그 어르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소시적부터 월급 받아서 계속 주식을 샀대요. 그냥 부동산 안 하고. 그래갖고 저 지점장 할 때 오셔가지고 만났을 때가 주식 평가액이 한 600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 산 금액은 50억치예요.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냥 쟁겨 놓으셨더니 600억이 됐다고. 예. 뭐 지금은 뭐 사회에 좋은 일 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그런 정도 아니면 이게 진짜 뭐 우리가 뭐 글쎄 이번에 뭐 그 정태주로 올라갔던 상지건설이나 뭐 포바이포나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를 우연히 잡았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큰 돈이란 걸 만질 수가 있겠는가. 매일매일 매매하고 종목 바뀌고 해갖고선 사실 진짜 답이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내지는 한 2, 3년 사이에 매매할 종목은 진짜 서너 개면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갈 것들 위주로 해서 매일매일 불러받으려고 하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렇게 맨날 종목이 바뀌는데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안 배우거나 못 배운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들 잘잘못도 아닙니다. 시장을 또 이렇게 끌고 가거나 형성했던 사람들이 그런 틈을 안 봐준 거고, 또 우리나라의 뭐 국민적인 속성일 수도 있고 그냥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치우자 이런 거에 좀 많이 오리엔트가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 지금 흔히 말해서 분산 장기 투자해갖고 길게 보면서 뭐 3배, 4배, 5배 먹어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극히 없죠. 뭐 또 그러기도 되게 환경적으로 안 좋고. 자,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막상 눈 뜨고서 이렇게 보면 그냥 뻘겋게 올라가는 것 쪽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금방 내가 생각했던 뭐 운용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금방 그냥 까먹죠.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메모를 해놓거나 계속 이제 되뇌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철학으로 하나쯤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뭐 초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나 아니면 HTS에 들어있는 기업 정보부터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부터 권해드립니다. 뭐 종목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투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뭘 좀 알아야지 투자하지. 뭐 이름만 듣고 이거 사 그럼 이거 사고 이렇게 돼갖고서는 뭐 불나방이죠 완전히.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11시 28분에 도달을 했네요. 예. 야, 88분이 지났고 이제 한 1분 정도 안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이번 주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오, 지수가 뭐 밀리긴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더 탄력이 생긴 것 같네요. 예. 이게 근데 참 삼성전자 올라가면 우리가 또 느끼잖아요. 야, 전자 올라가는 대신에 또 소형주 안 된다. 예. 소형주 안 된다. 예. 이쪽으로 에너지 빨리면 많은 종목들 또 안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자가 이제 어느덧 국민 주식이 됐으니까 뭐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층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전자도 올라가야죠. 예. 언제까지만 처져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흐름들이 어쨌든 뭐 순환을 하면서 키 맞추기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6부 순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앞순서도 뒷순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마저 잘 들어보시고 좋은 판단 하시면서 오후장 마무리하시고 주말장 편안하게 쉬시고 6월 마지막 날 30날에 다시 변함없이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